대표님, 보호자님들께서 가끔가다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개들에게도 ADHD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 만한 말일까요? 그가 바라보는 세상. 이거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진짜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도 본의 아니게 어떤 수치가 굉장히 높았을 경우 저희가 그런 수치를 좀 말씀을 해드려요. 이럴 때 이제 ADHD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시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믿을 만한 얘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상 개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수치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크게 보편적으로 ADHD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흥분도 수준을 가지고 일단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늘 그냥 우리 베이스가 평상시 때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니는데 그게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호기심, 자극성이 있었을 때는 흥분도가 서서히, 그렇죠, 어느 정도를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고 흥분을 조금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패턴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갑자기 흥분도가 치는 시간이 짧으면서 그냥 훅,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흥분도 수치가 1, 2초 내에 100%는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수치. 우리가 이거 차량으로 따지면 RPM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km, 뭐 1km를 가는데 뭐 예를 들면 걸리는 시간, 100m를 가는데 몇 초 안에 찍는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차들, 좋은 차들 RPM이 이렇게, 일반 차량은 그렇게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수치를 자주 보이고, 예를 들면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ADHD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게 일단 흥분도를 가지고 제일 먼저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놓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교육이 들어갔을 때 패턴이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리셋이 되는 경우가 되게 또 많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좀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공격성, 이제 입질의 수치, 또 뭐 강도,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ADHD를 판단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ADHD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정신병 막 이런 거 같으니까 네네. 보호자분들께서 예민해지죠. 그쵸, 되게 예민해지죠.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지. 네네. 내 새끼가 무슨 ADHD라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하지만 ADHD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전문가 분들이시라면 이제 ADHD에 대한 수치가 보통 여기서 0에서 100%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예민하지만 조금 요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그쵸,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케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일 뿐이죠. 그게 ADHD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즉 뭐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질문들 뭐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토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하자. 그렇죠? 앞으로 좀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 좀, 그렇죠? 반려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받아들이셔도 저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들이 흥분도가 훅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보호자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을 조금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라고 보통 그 방법론을 항상 원하시거든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급상승, 흥분도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주변에
그 흥분도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보호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대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급격하게 흥분도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뭐 외부에 있냐 집안에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실내에 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냥 방문 꽝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려서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을 안 봐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냥 무시를? 무시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실외일 경우에는 일단 데리고 뛰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걸 어떻게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내 얘기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 그 흥분도가 이만큼 쳤을 때 이걸 순간적으로 흥분도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리는 데 있어서 너! 막 이렇게 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소리나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집안에 실내에 있을 때는 방문 정도 세게 꽝 닫으면 소리가 딱 좋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훅 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 깜짝 놀라서 그렇죠. 그렇겠네요. 주위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야지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평상시 관리인 거죠.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예뻐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예뻐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걔들은 그런 이제 아까 뭐 내가 저번에 했던 영상에 보면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목소리 막 그런 톤으로 흥분을 막 자주 너무 하니까 흥분도가 늘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RPM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텐션을 올려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뻐하는 방식이 가끔씩 내가 원할 때 적당한 수준에서 흥분도가 올라가면 손도 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막 같이 이러고 이제 위아더 원자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는 같이 흥분도 그러다가 몰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분들 아마 좀 공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가 됐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